네, 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올해 초에 12억을 투자해서 68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거둔 배우 류준열 씨의 사례는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류준열 씨는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 후에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고 하죠. 내용으로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재건축을 한 후에 건물 감정까지 총 150억 원의 매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대출금 상환 후에 시세 차익만 2년 만에 68억이라는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개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고 법인 대출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과세도 법인 기준으로 과세를 받아서 최대한 부담을 낮췄다고 하는데요. 당시 배우 류준열 씨가 매입했던 곳을 보면 언주역 5번 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신축을 한 건물인데요. 당시 건물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신축 이전에는 이렇게 단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매입을 했었고 20년부터 신축이 들어갔고 21년쯤에 준공을 완료를 해서 22년도에 이제 매각을 한 사례인데요. 이때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19년도에 58억에 매입을 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당시 평당가는 6,900만 원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150억 원에 거래를 하였고 평당가 대략 1억 8천만 원쯤으로 거래를 하였죠. 단층짜리 건물을 용적률 상향을 해서 신축을 한 후에 토지가 159%가량 상승이 된 금액으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직전 부동산 이슈가 크지가 않았을 때 당시 2017년도를 보면 그 노선 상업지도 평당 1억이 넘지 않는 금액을 볼 수가 있고 이면도로회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대략 평당 4,600만 원 그리고 단독주택도 4,200만 원 저렴한 평당가를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대란이 터지고 나서의 금액을 확인을 해보면은 평당 1억 3천만 원, 9,100만 원 주변을 보면은 평당 1억이 슬슬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21년도부터 보면은 평당 1억, 평당 2억 4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언주역 부분은 아무래도 강남구에서 조금 저렴한 역세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테헤란로 쪽을 본다고 하면 역삼역에서도 똑같이 2017년에는 7천만 원 그리고 테헤란로 대로변이 1억 5천만 원 상업지가 6,600, 8,500 이렇게 1억이 넘는 거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근데 21년도에 실거래를 본다고 하면은 평당 2억 4억 7천 1억 6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강남구가 필요 이상으로 금액이 오른 건 사실이나 지가 상승은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을 보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마용성, 마포, 용산, 성수동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지도상으로만 보면은 강남구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영동대로 라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강남구와 송파구가 이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는 가장 큰 호재가 있지만 강남구에서 가장 좋은 상권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이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고 이렇게 큰 상권에서 이 라인을 따라갔을 때 서초역, 교대역 이 부근이 상권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이제 대법원이 있고 삼성 본사가 들어오면서 강남역에 있지만 이 라인은 서초구로 편입이 되죠. 당시 가수 B씨가 매입한 건물도 이 라인이 강남역 역세권이지만은 지자체는 서초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대법원 그리고 삼성 본사가 입점함으로써 서초구 자체가 되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반포 아파트로 상당히 부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서초구가 강남구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옆에는 이제 동작구가 있고 현재 서울에서는 영등포를 포함해서 서남권을 주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강남구와 동작구의 호재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 서초구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강남보다는 아직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같은 21년도에 상업지 라인에서 아까 테헤란로는 4억 7천만 원까지의 실거래가가 있지만, 교대역에서는 2억 1천만 원가량의 실거래가가 있는 거고, 대략 50%가량 저렴한 거죠. 그래서 21년도 상업지를 보면은 2억 2천만 원, 1억 9천만 원의 실거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교대역 메인 상권은 이쪽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권이라고 한다면 유동인구와 이용객들이 많은 곳을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대법원 반대편인 교대역 8번, 9번 출구 쪽이랑 14번 출구 쪽을 보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 3종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식당들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물이 현재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건물은 제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20년도에 준공이 되었더라고 해요. 17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저층 건물이었지만 신축을 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니까 이렇게 5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두 필지를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자리가 먼저 매각이 되고 신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코너 자리라서 매각이 더 빨리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저는 서초구에서 메인 상권 중 이 건물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서초구를 보면 신축 빈도가 주변에 매우 활발하다라고 나오죠. 제가 임장을 나갔을 때 서초구에서도 크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은 건물이 코아제 건설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물 중에서 이 건물도 요번에 신축이 들어간 건데요. 당시에 이렇게 낮은 건물이었다가 상업지고,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80%, 용적률 800% 이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축을 해서 엄청 높게 건물을 올려서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현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 있어가지고 단독 개발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재건축 승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배우 유준열 씨의 사례처럼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신축 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 서초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꼬마 빌딩으로 투자를 한 후에 시세 차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많은 지역과 또 유망 지역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서초구를 바라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